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 네,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 저는 라디오 현관문의 진행을 맡은 남헌우입니다. 네, 저는 예술하는 박소호입니다. 네, 저는 방탕하고 싶은 방탕순대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소호 씨와 방순 씨와 함께 셋이서 이 골방에 모여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언제나 항상.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뭐 안경이나 야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요번에는 좀 인간의 가장 자극적인 소재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남자 셋이니까 네, 그거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거요? 그게 뭐죠? 웃고 있는 당신이 아는 그겁니다. 그거요? 뭔데요? 인간의 욕망이 네. 엄청 많잖아요. 무욕, 그다음에 성욕. 왜 두 번째로 했나요?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에는 뭐 식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이번에 소재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혹시 냉면 좋아하세요? 오늘의 현관문 주제 냉면. 저는 좋아해요. 방순 씨는요? 저는 원래 차가운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원래 한여름에도 네. 원래 뜨거운 음식을 잘 먹는데 네. 가끔 생각나는 이제 냉면이 있죠. 근데 냉면이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평양냉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이란 면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냉면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가리지 않고 먹어요. 헌우 씨 먹는 걸 봤는데 미쳤어요. 제가 냉면에 대한 식성이 엄청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냉면입니다. 그래서 냉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선 뭐 어떤 것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뭐 조사 아닌 조사를 해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냉면 하면 일단 국수의 카테고리가 들어가잖아요. 국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삶은 국수를 네. 찬 육수에 담가서 먹는 걸 이제 냉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네. 사실은 음식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어떤 음식이든 뭐 연도수가 정확하다거나 사실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음식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 근데 사실 네. 대부분의 음식이 가장 뭐 혁명이라면 혁명이랄까 변화의 시기를 겪은 게 사실 6.25 전쟁 때거든요. 네. 피난을 하면서 북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음식들이 이제 섞이고 퍼지고 거기에서 급변하게 되고, 네. 뭐 이런 쪽에서 냉면도 거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뭐 동국세식이라는 어떤 기록이 있대요. 동국세식이? 네, 세식이. 조선시대 전국 8도의 그 세시 풍속을 기록한 홍성모의 동국세시기에는 그 음력 11월 편에 메밀국수에 무절임, 배추절임,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은 것 음식을 냉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대요. 네. 기록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책, 옛날에 네. 어떤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냉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메밀국수를 무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섞은 것을 냉면이라 한다. 동치미국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서지방의 냉면,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의 맛이 가히 일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평양냉면. 네. 사랑하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평양냉면. 네. 그래서 사실 이 냉면이라는 게 1950년 6.25 전쟁을 전후해서 네. 급변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원래는 꿩으로 이제 육수를, 남쪽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북쪽에서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원래는 꿩 육수로 했었는데, 네. 전쟁을 이제 전후해서 고기 육수로, 소고기나 뭐 이런 걸로 육수로 변이가 됐대요. 네. 근데 원래는 이게 그 여름에는 육수를 넣어서 먹고 겨울에는 동치미를 넣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평양냉면은. 근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이가 돼서 최근에는 통일이 된 게 이제 무조건 이제 고기 육수로 하는 게 이제 평양냉면으로 된 거죠. 근데 이 냉면이 크게 대표적인 게 함흥냉면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평양냉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북쪽에만
부산 사람들 서운합니다. 밀면 있잖아요. 밀면. 아, 밀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마다 네. 냉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전주 그런가요? 냉면도 있고요. 전주 냉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닭육수로 우려서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는 닭칼국수의 차가운 버전인데 초계국수 같은. 네네. 거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밀가루면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부산의 밀면과 예전에 꽁육수를 새 육수로 만들었던 것이 조금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퓨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가장 저희가 큰 축은 이제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황교익 선생님 그 예전에 라디오 방송 듣다가 함흥냉면에 대한 유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함흥냉면이 함흥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어떤 분이 부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함흥에 계시던 분이. 네. 그래서 본인만의 레시피였는데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 네.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함흥에서 내려왔으니까 내가 만든 냉면의 레시피를 함흥냉면이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한 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거는 뭔가 설 중에 하나인데, 함흥냉면은 일단은 그렇고요. 함흥냉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숙하게 먹었던 냉면인데, 저희가 보통 흔히 먹는 회냉면 있잖아요. 아, 회가 네, 들어간 냉면. 가자미회, 뭐 최근에는 뭐 홍어회를 많이 넣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회를 넣어서 비벼서 거의 무리 없이 자박자박하게 먹는 거를 함흥냉면으로 된 설이 있죠. 그 비빔 냉면이 함흥식 냉면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면에 들어가는 전분 자체가 좀 다르죠. 어떻게 원래는 다르죠? 평양냉면은 보통 메밀 전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가자미회와 양념을 섞어서 만든 게 이제 보통 함흥냉면이라고. 그래서 이 면이 되게 쫄깃쫄깃한가요? 함흥냉면 잘 끊기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잘 안 끊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순면이라는 게 있는데 함흥냉면에 비해서는 잘 끊겨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 있잖아요. 그게 보통 뭐 칡냉면이라고도 이렇게 조금 변이 돼서 얘기하는데, 칡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하는데, 이제 메밀보다는 감자나 고구마 전분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탄성이 있어서 잘 끊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럴 수 있고, 집집마다는 어떤 데는 이제 메밀을 섞긴 하는데 전분의 함량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뭐 평양냉면을 좀 질긴 것도 있고 잘 끊기는 면들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함흥냉면은 잘 안 끊기는 면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순면 이렇게 나눠서 뭐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순면은 이제 평양냉면이 이제 순면하고 평양냉면 가운데에서도 네네. 이제 조금 질긴 게 있고 덜 질긴 게 있고, 대신 평양냉면은 전반적으로는 잘 끊기죠. 그렇죠. 네. 이빨로. 아, 죄송합니다. 그 냉면 생각하니까 잠깐 침이 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그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메밀이 아니라 그 감자나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잖아요. 네네. 원래는 겨울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그 구황작물을 대신해서 만든 게 이제 함흥냉면의 유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자나 고구마가 이제 겨울에 구황작물이었으니까 네. 그 양념, 가자미 네. 나 이런 구하기 쉬운 생선들 가지고 섞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함흥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함흥냉면이 좀 더 실제 이제 체감상으로 저희가 평양냉면보단 좀 저렴하게 먹잖아요. 그럼 그런 게 좀 약간 일맥상통한 건지, 좀 저렴한 이유가. 그쵸. 아무래도 메밀이 면이 일단 더 비싸고 좋은 또 지방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강원도 홍성이나 횡성 그쪽에 가면은 저희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 네네네. 거기 어느 지역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보통 메밀을 많이 생산이 되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메밀이 나긴 하는데, 메밀이 일단은 아무래도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육수도 또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근데 유독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왜 그럴까요? 그 레시피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재료의 차이일까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는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뭐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 함흥냉면 잘하는 집 가면은 이제 육수나 이런 거 할 때 천연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 반면에 평양냉면 같은 경우 우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나 뭐 뼈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육식 베이스의 어떤 육수가 국물을 내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어요. 어쩐지 그래서 평양냉면에는 그 국물이 굉장히 진한 육수의 향이 슴슴하지 않아요? 제가 먹다 보면 이 국물의 그 진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냉면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유래도 있었지만
겨울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여름에 만들어졌을까요? 좀 궁금했던 게 뭐 겨울에 불을 떼는 뗄감이 없어서 그런 육수를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면을 만들어서 먹었던 게 냉면이 아닌가. 아니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시원한 국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면을 넣어서 만들었던가. 냉면에 유래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냉장고라는 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차갑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냉면이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음식이라는 게 딱 요 레시피를 개발해야지 하고서 네. 발명처럼 그날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수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함흥냉면 같은 게 비벼서 먹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이것이 조금씩 점차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아마 메밀 전부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섞고 퓨전되고 개발을 하면서 이제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어느 계절에 시작됐다라는 건 사실 알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혹시 그 두 분은 냉면에 계란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그래요? 기본인가요? 예의 아닌가요? 예의? 계란이 이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차가운 걸 먹게 되면 네. 위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 계란을 먼저 먹게 되면 위를 보호해 준다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비슷했어요. 방수 씨는 어떻게? 저는 계란이 들어가는 거는 함흥냉면이 들어가고 평양냉면 들어가나요? 자주 드시잖아요. 자주. 근데 제가 먹는데 계란이 들어갔었나요? 거기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 들어갑니다. 제가 삶을 계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냉면에 가장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마침표를 찍어서 요건 냉면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가 고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삶은 계란 고명 같은 경우에 이 왜 들어가냐면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거의 한 90%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희가 아까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둘 다 이유가 달라요. 어떤 이유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평양냉면은 메밀이라고 하는 게 일단 차가운 것까지는 맞으셨거든요. 네네. 이 차가운 것과 메밀하고 같이 잘 끊기는 이 면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찬성질의 음식이어서 네, 제가 네, 그래서 네. 메밀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건 맞아요. 계란을 한번 먹고 하면 속이 어느 정도 위막이 네네. 보호가 되면서 이제 네. 먹으면 한결 좀 낫다.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이제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 씹어만 먹으면 소화는 잘 되는데 네. 이제 함흥냉면은 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운 집에 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함흥냉면은 계란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냉면을 먹게 되면 국물까지 다 먹어요. 근데 하나를 그렇게 먹지 못한 게 있어요. 진주냉면. 진주냉면은 어떤 거예요? 진주냉면은 육전이 들어간. 봤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육전이 들어간 냉면인데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물을 끝까지 마시지 못한 유일한 냉면이에요. 제가 원래는 냉면 킬러거든요. 딱 바닥이 보여야만 내가 이 냉면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이 진주냉면은 그 육전을 먹으면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국물까지 끝까지. 저는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함흥냉면이 네. 항상 그 먹다 보면 그 무절임인가요? 그게 항상 들어가는데 무절임.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짜니까 못 먹고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이 냉면에 중요한 고명이 하나 있잖아요. 배. 네, 네. 배는 왜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계란, 삶은 계란 특히 무라든가 네. 배라든가 네. 이게 다 소화를 도와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또 젊은 사람이야 소화가 잘 되겠지만 네네. 그리고 이 예전 설에 의하면 냉면을 먹을 때 냉면을 끊지 않고 계속 먹어야만 장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유래는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그 중국에 면 뽑는 장인들이 네. 면발 하나 갖고 만드는 국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어져 있나요? 그렇죠. 네네. 그거 이제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뭐 칠순이나 팔순잔치 같은 거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한 번에 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다 드셔야 오래 사신다. 네네. 예, 뭐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결이 맞는 게 면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일단은 얇고 길잖아요. 그렇죠. 길게 먹으면 오래 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수? 연결지어서
뭔가 그런 식의 어떤 풍습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냉면을 먹을 때 가위로.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 습성이 있거든요. 함흥냉면은 근데 잘라야 먹을 수 있던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먹을 줄 아는 거죠. 왜냐면은 함흥냉면은 너무 쫄깃해가지고 네. 이 면이 약간 한 가닥이 목에 걸려 있는 느낌은 아, 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네네. 절대 안 자르고 먹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잘라서 먹는 걸. 그 냉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가위를 옆에 대동하고 먹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함흥냉면이나 뭐 다른 냉면 드실 때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함흥냉면은 꼭 무조건 이제 시작할 때 십자가로 자르고 시작하죠. 아. 가위로. 그런 함흥냉면 자체도 갈 때 가위를 주는 집이 많아요. 음. 평양냉면은 가위를 거의 안 주는데. 그쵸. 심지어 잘라드릴까요? 를 많이 하시죠.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냉면을 언제서부터 접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제가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네. 이 밤에 야작을 하면은 거기서 저녁을 시켜 먹거든요. 선생님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생각났던 게 털보 해냉면이라고. 네네. 자, 다들 오세요. 와, 털보네가 푸짐하구나. 들어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들어있습니다. 네, 제대로 들어가야 제맛이 나죠. 맛도 영양도 털보네입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털보 회냉면? 털보 사장님이 하시는 털보 해냉면집이었는데 네네네. 이름이 이제 털보 해냉면이었어요. 네네. 혹시 아직도 있나요? 아니 없어졌어. 아, 없어졌고. 맛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유출을 해보면은 맛이 좀 유치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맛이었나요? 아, 궁금해요. 단짠. 단짠? 네. 아, 그럼 함흥 쪽. 이게 회냉면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함흥 쪽인데 네. 맵고 달고 네. 뭐 요렇게 해서 뭔가 그때 어떤 입시 스트레스를 좀 날리고자 했던 그리고 그때 사실 그 냉면의 맛보다 조금 더 좋았던 거는 그 따뜻한 육수가 항상 오거든요. 차가운 비빔국수를 먹는데 항상 옆에 따뜻한 고기 육수 같은 그 육수가 항상 따라온 주전자에. 네. 예, 예. 아, 근데 보면은 또 평양냉면은 육수가 되게 심심해요. 맞아요. 근데 꼭 함흥냉면은 단짠이 있는. 그게 뭐냐면 네. 함흥냉면은 육수를 주고요. 네. 그리고 평양냉면은 면수를 주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그 나오는 마실 때 그게 좀 느낌이 다르구나. 그쵸.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면수를 주는 이유가 네. 간이 센 네. 육수를 먹으면 네. 평양냉면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가 너무 강해서 네네. 냉면 자체가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수를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울밀때는 육수였잖아요. 면수입니다. 면수예요? 그게 면수예요? 그 면수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던데? 아! 그래, 아무래도 맹물로는 국물 맛이. 맞아, 국물은 역시 육수로 끓여야지. 이제 국물 걱정 끝! 죄송합니다. 아, 요거 편집해주세요. 아, 제가 맨날 다른 거 생각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을밀 때는 육수가 세네요. 생각해보니까. 육수 세. 아, 근데 그 이유가 을밀 때를 좀 약간 평양냉면의 2단화로 좀 생각하는 거 아세요? 아, 왜 그러죠? 거기는 이제 살얼음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평양냉면 이제 좀 나름 뭐 유명하다는 우레옥, 뭐 을지면옥 이런 데 가면은 냉면들이 일단 살얼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갑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냉면 이러면 먹었을 때 완전 무슨 그 팥빙수나 뭐 이런 거 먹을 아이스크림 먹는 정도의 찬 농도가 아니라 다 그냥 조금 차네? 이 정도 느낌인데 을밀 때는 그렇지 않고 면 자체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두껍고 네. 좀 거칠죠. 그게 이제 메밀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게 약간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평양냉면들을 논할 때 항상 좀 약간 이건 정통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몇 대 맛집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냉면집이긴 한데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육수도 그런 식으로 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인정해버려가지고 네. 제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냉면이 예전에는 술 안주로 이용이 됐었는데 언제서부터 이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두 분은 네. 냉면 드실 때 술 네. 안 드시죠? 전 안 먹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저는 냉면 먹을 때 항상 술을 먹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소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소화가 잘 안 돼요. 냉면을 먹으면. 네. 그래서 몸에 열을 만들어줘야 돼. 약간 뜨뜻하게. 네네. 근데 그거 이제 소주를 좀 빨리 먹으면 열이 나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 냉면이 숙취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다음날 해장국도 많이 먹어보고 감자탕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 아무것도 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냉면만이 저의 속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네. 좋으시겠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냉면 소화되고 안 되고를 그렇게 크게 편차를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일단 평양냉면을 처음 맛보게 됐던 게 이제 우레옥.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털보 해냉면으로 냉면의 맛이 이제 길들여졌는데, 거기에 이제 길들여졌다가, 물론 물냉면도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네네네. 저희한테 물냉면이 익숙한 맛은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둥지였거든요. 둥지 둥지 뭐죠? 둥지 냉면. 둥지 콜드 누들이요. 둥지 육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냉면 육수인데. 아니 라면 같은 냉면 있잖아요. 인스턴트요? 네. 그 맛 먹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네. 그 국물 한번 먹어보면은 누구나 다. 웃긴 거는 다른 상호명은 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얘기 안 해. 제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찬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면은 어디 유명한 데 가서 그런 거 이제 찾아서 먹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근데 약간 인스턴트는 저는 신라면만 먹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을 처음 국물을 마셨을 때 느낌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모금, 두 모금, 어라?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면도 먹게 되고 결국에는 다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걸. 처음 하고 마지막 국물 먹었을 때 맛이 빛을 보셨나요? 빛이라기보다 재밌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왜 어디 요리왕 비룡이라든가 옛날 만화에 잘 보라고? BGM으로 넣어주세요. 보면 초밥왕도 보면 미스터 초밥왕도 보면 그렇죠. 왜 첫 맛이 있고 끝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둥둥둥둥. 네, 그런 맛의 과정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평양냉면을 좀 자주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호하시는 게 함흥 쪽이세요? 아니면 평양? 저는 맛있으면 다 먹어요. 평양냉면이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근데 기본 베이스는 평양인데 다른 걸 다 계속 탐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냉면집을 돌아보거나 그리고 최근에 좀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던 냉면이 있는데 중국식 냉면 아세요? 중국 냉면. 네, 알죠. 땅콩. 와, 그거는 너무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국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콩의 이 강한 맛이 한 입 먹어보고 나서 아까처럼 뚱뚱뚱뚱뚱 머릿속에 와, 이런 맛이? 중국식 냉면으로 인해 현우님의 마음속은 미미. 해산물이랑 땅콩의 조화가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이게 평양냉면과는 다른 해물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버섯도 엄청 맛있고. 그렇죠.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몇 번 먹어봤죠. 그냥 호기심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찬 음식을 별로 즐겨 먹진 않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도 평양냉면이어서 네네. 평양냉면만 주구장창 먹지 다른 거는 이제 누가 가자 여기 가자 이러면 이제 그때 한두 번 먹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중국 냉면은 약간 안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뭔가 이 땅콩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기본적으로 맛을 느끼게 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물리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자주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 먹었을 때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초 맛도 어우러지면서 그쵸? 네. 그게 되게 신기했고, 네. 그 조합 자체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을 듣고 계십니다. 또 어떠한 냉면이 있을까요? 그 차가운 국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네. 저는 무조건 막국수예요. 아, 막국수 무조건 하니까 막국수예요. 제가 최근에 춘천에 갔다 왔거든요. 네. 아, 역시 제가 춘천 출신인데 이 막국수에 설탕을 넣는 거 아세요? 원래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춘천은요. 네. 막국수의 원산지가 아니에요. 도전? 왜냐하면 춘천에서 막국수를 파는 이유는 네. 강원도 지역에서 네. 메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 전달이 된 거고요. 음. 그러니까 맛으로 따지면 네. 강원도 횡성 쪽 그 주변에 이제 메밀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많긴 많아요. 사실 그 막국수가 왜 막국수인지 아세요? 막 만들어서. 네, 오 아시네요? 저 춘천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막 먹을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막 바로. 섞어서. 아니 그 막이 아니라 네. 방금 막 만든 모르시네. 아니 난 막 만든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아, 그 막국수 보시면 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막국수 주문을 딱 하면 네. 그때부터 면 뽑아요. 면 뽑으세요. 원래 아. 원래 항상 그렇게 해야 보면 돼요. 그때부터. 근데 다른 곳들은 면을 네. 이제 재면소 가서 네. 사 와서 만드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는 네. 수타면 뽑듯이 수타처럼 뭐 거칠게 뽑진 않지만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뽑아서 비벼주는 게 막국수거든요. 아, 막 뽑은 거예요? 네. 나는 막 만든 건 줄 아우, 알았어. 음식에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아니, 대충 막 만들다 보니까, 어라? 이거 그러면- 진짜 맛있네? 그럼 대충국수라고 했겠죠. 아니, 막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막국수. 어머니 말이라면 잘 듣는 아들이지만 막국수만큼은 의견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메밀을 이 껍데기를 까는 기술이 없어서 까만 껍데기가 많다 보니까 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국수가 이러냐? 이건 그냥 막 만든 국수다. 그래서 막국수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야. 이 메밀은 금방 빠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국수라니. 엄마 말이 맞겠죠. 잠시만요.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두 분 다 얘기가 맞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썰은 지금 소호 씨가 얘기한 쪽으로 있는데 네. 지금 헌우 씨가 얘기한 것도 네. 썰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제가 유래는 누구 하나 어디에서 딱 요게 시작됐다라는 확실한 설은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제 맛으로 따지면 네. 설탕을 넣는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설탕을 넣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왜냐하면 그 설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없었던 조미료잖아요. 그렇죠. 그쵸. 뭔가 이제 산업사회 거치면서 나온 어떤 화학조미료 같은 건데, 네. 사실 그 처음에 막국수 자체가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양냉면의 그 슴슴한 맛하고요. 네. 함흥냉면이 저는 합쳐진 게 뭔가 막국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합치진 않았겠지만 네네. 중간만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막국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사실 그 처음에 함흥냉면 그러니까 네. 털보해냉면으로 단짠을 느껴서 그다음에 평양냉면으로 슴슴하면서 느꼈다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막국수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비주얼은 비빔국수의 그렇죠. 형상인데 이게 먹으니까 너무 슴슴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지 않고 아까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뚱뚱뚱뚱. 예, 그게 사실 느껴지는 맛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제가 또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막국수 하면 식초하고 겨자를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넣어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넣는다고 하지만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설탕뿐만이 아니라 뭐 간장 넣는 사람도 있고 또 들기름도 넣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니까. 네, 맞아요. 네.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음식 유래가 그렇죠. 네. 네. 뭐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언제 한번 우리 막국수 먹으러 갑시다. 춘천에. 아 제가 막국수 저 같은 경우는 네. 막국수는 더 잘 안 먹어요. 왜요? 막국수 먹다가 네, 체했어요? 네. 아. 그래서 항상 막국수 집에 가면 그게 있잖아요. 감자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이드로 뜨거운 걸 시켜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벌써 냉면에서 막국수까지 이어지네요. 아, 네. 저희 다시 냉면으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냉면에 아까 전에 식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왜 식초를 넣어서 먹을까요? 냉면에? 아,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식초. 식초를 왜 넣어서 먹을까요?
저는 참고로 안 넣습니다. 저도 안 넣긴 안 넣는데 함흥냉면에는 넣거든요. 근데 저만의 레시피가 함흥냉면 먹을 때는 식초 6방울, 그 다음에 겨자 3방울 넣어요.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네. 회를 먹을 때 네. 누구는 막장이고 누구는 뭐 간장에 찍어 먹고 누구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차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잠시만요. 더 정확한 정보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할게요. 뭔데요? 저는 내가 먼저 말하고 저는 식초하고 그걸 넣는 이유가 배탈나는 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넣는다는 썰을 들었어요. 내가 맞아요? 들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식초하고 아까 겨자 이런 거 넣는 이유가 네네. 사람들 체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썰을 들었어요. 그래서 꼭 넣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식초를 넣게 되면 면발이 탱탱해진다고 들었어요. 이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이 면이 불는 걸 방지하는 거지. 식초가. 그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복잡하다기보다 네. 일단은 맛있으니까 넣겠죠. 네. 맛이 없는데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식초를 넣었을 때에 가미되는 어떤 맛이 이제 네. 왜 맛있는지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네. 겨자나 이런 네네. 걸 넣었을 때 네네. 사실은 간장에 식초 넣어서 뭔가 어떤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사실 식초도 보통 좋은 식초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초를 넣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맛집이 아니라 일반적인 냉면집에 가서 주는 식초는 네.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돋구는 맛이죠. 뭔가를 사실 가리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뭐 좀 더 얘기해보죠. 뭐 다른 냉면 아까 얘기했던 뭐 중국식 냉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냉면이 있을까요? 밀면? 그쵸. 밀면 유명하죠. 그쵸. 경상도 지방에는 이제 밀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어떠한 경유로 이제 면이 바뀌게 된 걸까요? 그것도 전쟁이에요. 전쟁 때문에. 그 냉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1.4.5 때 되면서 네네. 부산 지역으로 모든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몰리잖아요. 네네. 그때 폭발적으로 여기에서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밀면도 이제 그 와중에 하나의 파생된 음식인데 네. 원래는 냉면의 형태였다가 네. 그 지역에서는 메밀이 나지가 않잖아요, 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대신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추가하자면 네. 제가 알기로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약간 쌀 문화예요. 밀가루를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미국 군인들이 유입되고 그 사람들의 약간 식습관들은 밀가루가 많고 밀가루가 수입이 많이 됐대요, 그때.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은 또 그 지역에 밀가루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냉면이라는 걸 또 먹고 네네. 그게 이제 결합되면서 뭔가 밀면이라는 특이한 이제 케이스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떠한 냉면이 있을까요? 제가 말한 이제 진주냉면이 있었고, 밀면 있고, 중국식 냉면도 있었고요. 네. 저는 그 냉면에서 파생된 거긴 한데, 네. 그 평양냉면집에 가면 가끔 온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온면이요? 온면. 온면은 원래 양꼬치 거기 아닌가요? 온반은 아세요, 혹시? 네. 온반이 뭐냐면 고기 육수가 베이스가 돼서 네. 그거를 이제 따뜻하게 그냥 만들어서 먹는 게 이제 온면이고 거기에 이제 밥을 말아 먹는 게 온반인데 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먹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좀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중에 그 고깃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맛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네, 쇠고기 뭐 장조림하고 막 찢어서 넣어서 하는 그 맛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저는 근데 온면보다는 사실 온반을 되게 좋아해요. 국밥충? 국밥 같은 건데 조금 고급스러운 네네. 그러면은 냉면집에 가면 그거를 먹어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저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우레옥이나 이런 데서 못 봤는데 네. 신논현역 쪽에 그 IC 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쪽에서 온반을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굉장히 좀 담백하고 그러니까 갈비탕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국물의 결이 비슷하기도 한데 그런 게 되게 신선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온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가운 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렇게 따뜻한 면도 있었군요. 네. 저는 도전해보고 싶네요. 진짜.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네. 냉면 중심이 아니라 네. 뭐 물론 우레옥도 다른 여러 가지 평양 음식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평양 음식 전문점이었었어요. 냉면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 혹시 그냥 냉면인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함흥냉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냉면을 말하는 건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냉면이면 네. 콩국수를 먹어요. 그렇죠. 콩국수 좋죠. 근데 콩국수에는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은 천연재료예요. 천연재료인가요? 그렇죠. 아니 설탕도 사탕수수로 만들잖아요. 천연소금과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맛있잖아요. 네, 짜지도 네. 않고. 네. 이게 원래 천연재료죠. 소금이라는 건. 아니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아까 제가 콩국수 얘기했잖아요. 네. 콩국수 자체도 이제 설탕을 넣냐, 네. 소금을 넣냐 이런 걸로 있고 또 설탕 가끔 누구랑 먹을 때 설탕을 넣으면 네. 엄청 뭐라 해요. 설탕을 넣어요? 설탕을 넣어요? 콩국수에 설탕, 네, 콩국수에도 설탕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네네. 저는 소금, 설탕 둘 다 안 넣어요. 왜냐면 제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슴슴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콩국수도 슴슴하게 먹지 소금이나 감미료를 안 넣죠 저는. 시청 쪽에 네네. 그쪽에 굉장히 유명한 콩국수 집이 네.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진조관이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디 얘기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냉면이래. 충정로역에 금방. 그쵸, 콩국수 시청 유명한 가기 데가 전에.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에서 저는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여의도에 그 분점인가 뭔가 하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먹었던 콩국수는 정말 포만감이 콩이 100%가 아니라 그냥 200%인 것처럼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그때 소금이 좀 저한테 조금 맞아서 그 섞기보다 조금씩 찍어서 면에 올려서 먹었었어요. 네. 소금을요? 네네.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맛있다고. 하긴 뭐 소금을 살짝 치게 되면 단맛이 살짝 나나요? 단맛이라기보다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면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의 맛이 조금 더 배가가 되긴 하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냉면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냉면이 아니라 진짜 아까 방순 씨가 말한 대로 차가운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콩국수도 얘기 나왔고 또 어떤 좀 차가운 면이 있을까요? 전주냉면은 뭐예요? 그 닭육수. 닭육수. 네. 초계국수. 그러니까 초계는 아닌데 닭도 육수만 잘 우리면 너무 중독되는 맛이 네네. 좀 있잖아요. 네네. 가장 우리가 가까웠고 친숙한 재료로 만든 게 이 전주냉면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아시아 쪽 말고 네네. 해외 네. 그쪽에 냉으로 만든 면이 있나요? 스파게티 중에 차갑게 먹는 스파게티가 있는 걸로 알고 샐러드 있어요. 파스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오밀이 그거는 있고 이제 뭐 동북아시아 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일본은 저희도 이제 많이 알잖아요. 소바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부러 차갑게 먹는 면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차가운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거의 다 제 볶거나 끓이거나 그런 게 그렇죠. 많죠.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차가운 면을 먹는 데는 제 기억에는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나요? 아시는 데 있어요? 없네요. 혹시 청취자분들이 아신다면 좀 찾아주세요. 방수님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국과 일본 외의 지역에서 차가운 면이 있는 음식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네, 듣고 계시죠? 백종원 씨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방송에 오신다면 영광이죠.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 차가운 면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차가운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침개랑 같이 먹거든요. 녹두전 같은 거. 그게 근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죠. 대부분 뭐 녹두전 아니면 뭐 만두.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이제 막국수의 편육. 막국수의 편육. 거기에 아주 가끔 막걸리 조금 마셔요. 막막 음식. 네. 막걸리에 그 조합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네.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네. 가장 이렇게 딱 나는 냉면 요렇게 먹겠다. 어느 지역에서 저희 뭐 PPL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예 브랜드 딱 지명을 얘기해서 여기서 꼭 한번 먹어봐라. 이런 데 있나요? 하나씩 얘기해보죠. 저는 횡성에 가서 네. 한우를 먹고요. 네. 점심에.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막국수와 편육을 먹고 서울로 올라올래요. 저는 좀 깁니다. 시작해볼게요. 춘천 가셔서 막국수를 드시고요. 저희 어딘지 정확히 지명을 얘기해주죠. 어딘지. 딱. 춘천 가셔서 막국수 드시면 다 아무 맛있어요. 데나요? 네, 다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인천에 가셔서 인천 연수구 쪽에
모밀소바가 기똥차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모밀소바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진주로 내려갑니다. 하루 코스예요? 네. 진주로 내려가셔서 욕 먹어요. 하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연옥에 진주 냉면을 꼭 드셔보세요.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셔서 일단 경남 지역 가시면 무조건 밀면을 드세요. 그리고 밀면을 드실 때는 꼭 만두를 꼭 시켜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방순 씨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냉면 자체를 원래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네. 딱 하나를 꼽으라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가 바로 을밀대예요. 네. 을밀대 갔을 때 혼자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본점 앞에 딱 두 자리 있는데 혼자 가서 먹는 자리예요. 좀 약간 DC 해주는 자리. 그렇죠. 네. 50% 해주시죠. 네. 거기 딱. 추운 날 거기서 드시면 정말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이곳에서 냉면을 먹고 있구나. 처량해요? 저는 처량하던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손님들이 밖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줄을 서면서. 거긴 네. 네. 저는 근데 그러면 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되게 승리감과 성취감이 느껴지던데. 내가 너네보다 빨리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전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계속 해도 될까요? 네,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시킨 다음에 면 많이 말을 해주시고. 양만이. 꿀팁입니다. 꿀팁.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 을밀대에 가셔가지고 물냉면 양 많이 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주머니가 이모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몰라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아니 이모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양 많이요? 이렇게요? 네, 양 많이 줄까요? 그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약간 그게 뭔가 이렇게 도장 찍는 느낌? 그 다음에 저는 고기보다 거기 이제 전을 너무 좋아해요. 녹두전.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아까 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먹으러 가는 게 또 상당한 그게 있어요. 네. 그 전 먹으러 가는 그게 크죠. 거기에 소주 끝납니다. 꼭 가보세요. 꼭. 진짜. 방순 씨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곳에 가셔서 그 녹두전하고 냉면을 한 그릇 드시고 오세요. 꼭.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맛을. 근데 꼭 본점 가세요? 기다리시느라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일산 가십니다. 그렇죠? 일산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줄을 좀 안 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이제 계속 업로드가 되지만 네. 매 해차마다 이놈의 코로나는 빠지네요. 빠질 수 없는 소재죠. 네. 음식점에서 특히 이 코로나는 진짜 빠질 수 없는 소재 같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이게 애매한데. 딱 하나만 정하라면. 만약에 막국수가 옆에 있고 평양냉면이 옆에 있어요. 그 둘 중에? 네. 그럼 막국수. 그럼 약간 비냉파네, 비냉파. 비냉파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되게 근소한 차이예요. 약간 자작자작하게 있어요. 이게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네. 막국수 다시 얘기 나온 말인데 꼭 육수를 살짝 넣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안 먹는데. 이 두 분 오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저는 왜냐면 이게 회마다 저희 이렇게 썰전을 그냥 자박자박하게 먹다가 네네. 마지막에 조금씩 이제 좀 양을 늘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드시는 편이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존중합니다. 네. 그럼요. 냉면은 다 자기 취향에 알아서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냉면, 다양한 면 종류까지 확장하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소호 씨. 먹는 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방순 씨는요? 확실히 욕구 중에 이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저는 좀 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시큰둥했는데 역시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라디오 현관문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남헌우였고요. 저는 예술하는 박소호. 저는 방탕하고 싶은 방탕순대 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디오 현관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후기 남기기와 다운로드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again.